됐고요. 자, 그래서 시험에 실제로 물어봐요. 시험에 계산 문제 잘 물어보거든요. 다음 중 납부세액은? 이렇게 물어보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 공제 빼란 얘기예요. 납부세액은 이렇게 물어보면 틀 잡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맞죠? 만약에 매출세액은 이렇게 하면 매입쪽은 필요 없는 거예요. 매출세액 물어보면. 맞죠? 여러분들 알잖아요. 낚시 주는 거. 항상 쓸데없는 낚시 줘요. 매출세액 물어보고 매입쪽 주면 당황하시는 거야. 알죠? 자, 그러면 이제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걸 그림으로 일단 이해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보시죠. 자, 근데 여러분들을 소비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부가가치세 세무서에 내보신 적 있어요? 세무서에 내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사업 말고 사업 안 하신다고 가정하고. 여러분들 사업 안 하시고 그냥 내가 일반적으로 그냥 학생분들이야. 학생분들 부가가치세 세무서에 갖다 내보신 적 있어요? 없으시죠? 당황했어요. 그래서 실제 나중에 좀 이따가 배우시겠지만 부가가치세는 누가 세무서에 갖다 내냐면 사업자분들이 내요. 알죠? 그 사업자분이 이제 개인 사업자분이 계시고 그다음 백종원 분은 주식회사 더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분은 법인 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알죠? 그럼 세무서 입장에서 누가 중요할까요? 나한테 갖다 내는 놈이 중요해요. 갖다 내는 놈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제가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이런 사람들은 다 사업자입니다. 사업자. 알죠? 소비자는 별도의 제가 언급을 분명히 여기다 써야 돼요. 알죠? 그래서 여기 A 사업자, B 사업자, C 사업자, 소비자 이렇게 알죠?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자, 그럼 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보시면 자, A가 여기에서 이거는 뭐냐 사온 거다 그 뜻이에요. 근데 A는 최초 생산자라서 매입한 금액이 없대요. 없다라고 가정. 여기 지금 가정의 가정, 지금 부가가치세 구조를 이해하시려고 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제가 무조건 이 위에다 띄우는 건 이 A가 얻고 싶은 이익이라고 생각해요. 부가가치인데 이익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이익. 그렇죠? A가 얻고 싶은 이익은 100원이에요. 그러면 A는 B한테 얼마에 팔면 이익이 날까요? 100원에 팔면 되겠죠, 100원. 빵원에 사왔으니까 100원에 팔면 100원에 이익 나겠지. 그렇죠? 그래서 A는 B한테 100원에 파는 거예요. 그리고 4월 7일은 곧 설명드릴 거니까 지금은 그냥 날짜 무시하시고. 자, 그럼 반대로 B는 A한테 얼마 주고 매입했어요? B는 A한테 얼마 주고 매입했어요? 100원.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값 좀 여쭤보는 건 쉬운 거 돼요? 100원. 아시죠? 100원 주고 매입했잖아요. 자, 그럼 B는 위에 400원의 이익을 얻고 싶대. 400원의 이익. 그럼 B는 C한테 얼마에 팔면 될까요? 그렇죠. 500원. 잘하시네. 그렇죠. 여러분 똑똑하시다. 500원. 되셨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C는 얼마 주고 사는 거예요? C는 B한테. 그렇죠. 500원 주고 샀죠. 그럼 C가 만들어내고 싶은 가치는 500원이래요. 그럼 C는 소비자한테 얼마에 팔면 500원의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1,000원. 그렇죠. 500원 주고 샀으니까 1,000원에 팔면 여러분들 이익이 500원 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날짜를 배우실 건데 여러분 4월 달부터 6월 달을 뭐라고 하죠? 혹시 알고 계시는 분? 4월 달부터 6월 달을. 휴가철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여름방학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2분기 2, 4분기 또는 2분기 맞죠? 우리 나중에 하겠죠. 우리 법인 내잖아요. 법인은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분기별로 신고 납부해야 돼요. 세금을. 아무튼 그럼 우리가 2분기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할 거지만 우리가 그 분기의 마지막 날 있죠. 분기의 마지막 날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달 25일까지 세무서에 세금을 갖다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부가가치세 거래를 하잖아요. 그럼 마지막 날이 언제예요? 마지막 날. 그렇죠. 일단 미리 하셨네. 6월 30일이잖아요. 그럼 그 달에 우리가 그 마지막 달로부터 우리가 다음 달 25일까지 우리가 세무서에 세금을 갖다 내야 돼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7월 25일 날 내게 돼 있어 다들.
됐죠? 4월 달부터 6월 달에 종료일이 6월 30일이잖아요. 그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세금을 납부하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들. 기한 말미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날 바로 내! 그렇게 못하겠죠, 여러분들. 뒤에서 달 거예요. 자, 그러면 A는 얼마를 내야 되냐면 100원의 가치를 만들어냈으니까, 이익을 냈으니까 A는 세무서에 7월 25일까지 10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예. 자, 그리고 B 입장에서는 500원에 팔았죠. 500원에 팔았으니까 예, 세무서에 500원에 10%인 50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세요. 자, 그 다음에 C는 소비자한테 1000원에 팔았죠. 1000원에 팔았으니까 100원을 세무서에 갖다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가 아까 납부세액은 뭐라고 했죠? 매출 빼기 매입 곱하기 세율이잖아요. 그러면 B는 얼마를 내는 거예요? B는 위에 걸 내야 돼, 위에 거. 위에 매출이 B는 500원, 매입은 100원이잖아요. 100원이면 400원이죠. 그럼 400원에 10% 곱한 40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위에 내가 만들어낸 이익에 대해서만 10%를 내야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근데 B는 본인이 만들어낸 이익에 대해서 내고 있어요? 아니면 본인이 만들어낸 이익이 아니라 매출한 금액을 내고 있어요? 그죠? 매출한 금액에 10%를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잘 보셔야 돼요. 자, 이 500원 있죠? 여기 있는 500원은요. B의 매출액이에요. 맞죠? 이 B의 매출액 500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A의 부가가치. 부가가치는 위에 있는 빨간색 얘기하는 거예요. 만들어낸 가치 100원에다가요. B, 본인이죠 이제. 본인의 부가가치 400원. 이 두 개가 더해진 개념이에요. 되세요? 근데 그럼 지금 B가 내고 있는 건 매출액 500원에 10%인 50원 내고 있죠? 맞죠? 그럼 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A가 만들어낸 가치 100원에 10%인 10원과 B 본인이 만들어낸 가치 400원에 10%인 40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맞죠? 이 두 개를 합쳐서 내고 있는 거죠. B가 지금 내 세무서에 7월 25일 날 내고 있는 50원은요. 되세요? 근데 이 중에서 이 10원은 A가 만들어낸 가치지 B가 만들어낸 가치가 아니죠. 그리고 이 A가 만들어낸 가치 100원 A가 냈어요 이미. 냈는데 B가 또 내고 있죠. 이렇게 우리가 과세가 두 번 되는 걸 이중과세다라고 불러요. 이해되세요? 그럼 이중과세는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두 번 과세는 양아치인 거예요. 세무서 아무리 세금을 잘 뜯어도. 알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이제 보실게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부가가치세는요. 소득세가 아니에요. 벌어들인 자가 내지 않아요. 누가 내야 되냐면 소비세라고 소비세. 알죠? 부가가치세는 소비한 자가 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알죠? 그럼 질문.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매자하고 구매자 중에 누가 소비해요? 그렇죠. 구매자가 소비하죠. 판매자는 파는 사람이지. 맞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가가치세는 구매자가 내요. 아시죠? 구매자가 내는 잘 보세요. 그럼 여기에서 A가 B한테 팔죠. 팔면 이 10원을 A 지돈 내는 게 아니라 B한테 달라고 하는 거예요. A하고 B 둘 입장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B가 구매자잖아요. 맞죠? 그래서 실제로 부가가치세 거래를 할 때는요. 판매자가 항상 구매자한테 부가가치세도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소비는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하는 게 아니라 구매자가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A는 실제로 B한테 100원에 팔죠. 100원에 팔 때 100원에 팔면서 여기에 10%인 10원까지 좀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B는
부가가치세 거래해봤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10원까지 줘요. 알죠? 그러면 이 중에서 A는 100원 본인이 먹고요. 나머지 10원은 4월 7일 날 가지고 있다가 7월 25일 날 내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그러면 B 입장에서 이 10원은 매입세액이죠. B 입장에서 이 A의 10원은 매출세액이지만 B 입장에서 매입하면서 낸 거니까 매입세액이잖아요. 맞죠? B 입장에서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B 입장에서는 이 10원을 빼고 싶어요? 안 빼고 싶어요? 빼고 싶죠? 당연히 빼고 싶죠, 여러분들. 빼야 그만큼 납부할세금이 줄어들잖아요. 맞죠? 그랬을 때 항상 부가가치세는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서류가요. 세금계산서라는 서류예요. 그래서 A가 B한테 100원에 팔 때 100원 더하기 10원의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B한테 줘요. 알죠? B는 가지고 있겠죠? 그걸 4월 7일 날 가지고 있다가 7월 25일 날 세무서 제출해요. 저 10원 부담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무서가 B한테 10원을 빼줘요. 이해되세요? 그럼 결론적으로 B는 얼마 낸 결과예요? 7월 25일 날. 40원 냈죠. 본인이 창출한 가치는 40원밖에 없잖아요. 알죠? 그래서 40원을 10원을 빼주면 이제는 A한테 10원 걷었지만 B한테 10원 빼주면 이 10원은 과세가 안 된 효과죠. 이해되세요? 그럼 B가 창출한 가치 40원에 대해서만 낼 수 있는 거잖아요. 400원의 10%.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도 보실게요, 여러분들.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해요. 일단은 이걸 이해하셔야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요 1,000원이 뭐냐면 C의 매출액이죠. 응? 이 1,000원은 C의 매출액. 이 C의 매출액은요. C의 사업자 전단계 사업자 AB죠. AB. A하고 B가 전단계 사업자죠. 자, 그럼 보시면 C의 매출액 1,000원은 C 전단계 사업자들인 A, B의 부가가치가 합치면 500원이죠. 500원. 그리고 C가 만들어낸 가치는 500원이잖아요. 본인의 가치는. 500원. 이렇게? 맞죠? 그러면 C가 지금 내고 있는 100원은 본인이 매출한 금액의 10%인 100원 내고 있는 거거든요. 맞죠? 근데 이 100원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C 전 단계 사업자들의 부가가치 500원의 10%인 50원 하고요. C 본인의 부가가치 500원의 10%인 50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되세요? 그러면 C가 내야 될 건 원래 50원이 자기가 만들어낸 가치만 우리가 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내야 되는데 항상 우리가 매출세액은 매출한 금액의 10% 내게 돼 있는 구조예요. 아셨죠?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이 50원을 빼주면 돼요. 맞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C한테 50원 빼주면 돼요. 되셔요? 그래서 보시면 이거 자 보시면 그래서 B가 또 말하겠죠. B가 C한테 500원에 팔 때 500원의 부가가치세 50원까지 받은 거예요. 맞죠? 그럼 C 입장에선 이 50원 빼고 싶을 거 아니에요. 빼고 싶으면 세무서에 저 50원 매입세 부담했어요 라는 세금 계산서를 주라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이렇게? 그러면 C 입장에서는 50원 뺐죠? 뺐으니까 C 입장에서는 100원에 50원 빼면 50원 납부해요. 맞죠? 그 50원은 본인이 창출한 가치 500원의 10% 50원 내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세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 부가가치세 무조건 매출한 금액의 10%를 낼 수밖에 없어요. 매출세액은. 근데 항상 그 매출액 안에는 전 단계 사업자들의 부가가치가 한 번 더 포함돼서 이중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이중과세를 막으려면 전 단계 사업자들이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는 그걸 빼주면 되는 거예요. 알죠? 이렇게. 자, 그럼 보세요. 그러면 C는 소비자한테 1,000원에 팔죠. 그럼 소비자한테 팔 때는 절대 1,000원에다가 100원의 부가가치세를 주세요. 이렇게 팔지 않습니다. 그럼 소비자한테 두드려 맞아요. 맞죠? 여러분들이 음료수 사실 때 그 편의점 사장님이 그러세요. 아, 이거 음료수는요, 900원에 부가가치세가 90원이 있어요. 이렇게 팔지 않죠? 맞죠? 그렇게 팔면 여러분들, 제가 왜 부가가치를 내야 돼요? 라고 저항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냥 소비자한테 팔 때만큼은 이건 1,000원짜리입니다. 1,100원입니다. 라고 하지 1,000원에 부가가치세 100원까지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알죠? 근데 실제 현실은 소비자한테 1,000원에 팔 때는 1,000원에다가 부가가치세 100원까지 있는 거예요. 되세요? 그러면 C 입장에서는 6월 7일 날 일단 1,000원은 본인이 먹고요. 100원은 가지고 있다가 7월 25일 날 100원 내는 거예요. 되세요? 자, 그럼 질문. 지금 세무서가 얼마 걷어들여 총? 저기 10원 A한테 걷었지만 B한테 빼줬죠. 그럼 이 10원은 과세 안 된 거예요? 그 다음 B한테 50원 받아냈지만 C한테 50원 돌려줬죠. 맞죠? 그럼 50원도 과세가 안 된 거예요? 근데 C한테 100원 걷었으니까 세무서는 총 100원 걷어들인 거예요. 이 100원을 다 누가 냈어요? 소비자가 다 낸 거예요. 제가 아까 소비세라고 했죠. 그럼 소비세니까 우리가 소비한 자는 일반적으로 소비자예요. 소비자. 알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비자가 다 내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무조건.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실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왜 부가세를 냈다가 돌려받아요? 그 생각 안 드세요? 아니에요. 그냥 패스? 맞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 이거는 실기하고 안 중요하니까 보시면 일단 소비자는 매입세 못 뺍니다. 알죠? 소비자는 절대 못 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세금계산서와 같은 세법에서 인정하는 증명 서류가 있거든요. 알죠? 근데 소비자는 영수증이나 아니면은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걸 받아요. 그래서 일단 무조건 소비자는 매입세 못 빼요. 알죠?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외우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요 매입세액을요, 부담하면 무조건 빼준다라고 착각을 많이 하세요. 이건 중요해요. 중요해 보시면. 매입세액은요, 무조건 매입한 금액의 10%를 내가 빼주는 게 아닌 거예요. 뭐냐면 이거예요. 세금 계산서에 의해서 입증된 매입세액을 빼줘요. 그러니까 내가 매입세액을 부담을 했다라는 증명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보시면 만약에 B가 이 100원 더하기 10원 있죠. 이 10원을 부담했다라는 증빙 없잖아요. 그럼 10원 안 빼줘요. 알죠? 그래서 일단 무조건 세법에서 인정하는 서류를 우리가 적격 증명 서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 증명 서류를 받아야지만 빼줘요. 알죠? 그리고 제가 지금 왜 빼준대요? 부담했으니까 빼준대요? 아니에요. 왜 빼준다라고 했어요? 항상 그 매출액의 전 단계 사업자들의 부가가치가 한 번 더 포함되어서 이중과세가 되니까 빼주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입세 공제는 매출액이 일단 과세가 돼야 돼요. 맞죠? 과세가 돼야 되고 꼭 내가 매입세액을 부담했다라는 증빙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넘어갈게요. 좀만 참으세요. 세법이 원래 요래요. 그래서 세법 한 몇 시간 하시다 보면 회계가 재밌습니다. 진짜인데? 가끔씩 회계 분개하다 재밌다. 세법 맨날 외우기만 하다가. 그렇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일반 전표 입력에서 여태까지 회계상 분개만 끊었죠? 근데 일반 전표에서도 부가가치세 분개 끊으라고 시험에 냅니다. 그래서 제가 페이지 불러드릴게. 왜냐면 안 불러드리면 공부 안 하시거든. 전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죠? 어디 가면 268페이지 가보실래요?
교재 268. 자,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기출문제 회차 좀 적어주세요.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기출문제 회차 적어주시는 거예요. 자, 불러드릴게요. 일단은 거기 네모 2번에다가 적어주시면 네모 2번에다가. 자, 거기다 적으십시오, 여러분들. 예. 자, 특별 99회 문제 2-2. 특별 99회 문제 2-2. 문제 2번 유형이니까 일반 전표 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개 더 있어, 두 개 좀 찾을게요. 여기 있다. 자, 어디냐면은 98회 2-5. 98회 2-5. 아이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게 어디 있었냐? 여기 있다. 94회 2-2. 94회 2-2. 이렇게 3개. 예. 보시면 3개 냈다는 건 더럽게 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자, 이렇게 하시면 열심히 하시겠지? 열심히 하시겠지? 그죠? 믿어요, 여러분. 열심히 하실 거라고. 지금 문제 3개 나왔잖아요, 3개. 그죠? 열심히 하시겠지, 뭐. 자, 보시죠. 중요해서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안 알려드리면 여러분이 안 하시니까 이게 여러분들 실제 점수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부가가치세 회계 처리가 메인 매출 전표 입력 18점짜리 또 나온다고. 알죠?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 때, 이렇게 이해가 돼야지. 뭔 소리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인공은 누구냐면 B예요, B. 주인공은 B예요. 그래서 B가 4월 7일 날 A한테 매입했죠. 그리고 5월 7일 날 C한테 팔았잖아요. 그 분계를 각각 어떻게 할 건지 눈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자, 보시면. 자, 일단 4월 7일 날 구매한 시점 해볼게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자, 일단 B가요, A한테 여러분들 원재료 매입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래서 원재료를 일단 100원 주고 샀고, 그 다음에 매입세액이죠. B 입장에서는 10원 준 거예요. 그걸 현금으로 110원 줬다라고 가정해 볼게. 가정. 알았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B의 입장이 돼 보셔야 돼. 내가 B라고 생각하시고. 그럼 B는 분명히 원재료 110원 주고 샀죠?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서요. 샀는데 B는 7월 25일 날 세무서가 나중에 낼 세금에서 빼주죠. 실제로 10원을 돌려주지 않고요. 낼 세금에서 까줘요. 맞죠? 그럼 어차피 나중에 낼 50원에서 까주잖아요. 10원을요. 그럼 질문. 그럼 여러분들이 110원 주고 물건 사셨는데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10원 부담하신 거 빼줄게요. 라고 하면 이 물건 얼마 주고 산 거예요? 100원 주고 산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110원 주고 샀는데 왜 100원 주고 사셨다라고 하시면 할 말이 없어요. 10원 나중에 빼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컴퓨터가 분계를 알아서 해줘요. 나중에 메인 매출 입력은. 물론 알아서 해준다라는 건 조금 알아서 해준다는 얘기가 다 알아서 해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표정이 그랬었어. 알아서 해줘? 다 해줬나 보다. 아니에요. 부가가치세 분계만 알아서 해줘. 부가세 분계만. 나머지는 여러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차변의 원재료는 110원이 아니라 100원이에요. 오케이? 100원 주고 샀으니까. 맞죠? 10원은 뺄 건데 10원은 원재료 가격에 얹으면 안 되지. 양아치지, 양아치. 맞죠? 그러면 차변에 빵꾸나죠? 그러면 이 빵꾸나는 10원이 매입세 공제 개정 과목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이 매입세 공제는 성격이 자산부채 자본 수익비용 중에 뭘까요? 그럼 차변이 빵꾸난다는 건 뭐 아니면 뭐예요? 자산 아니면 미운이에요. 그렇죠?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산이에요. 왜냐? 4월 7일 날 부담한 매입세 10원.
나중에 낼 세금에서 빼죠. 우리 선납세금이 왜 자산이었어요? 나중에 낼 세금에서 먼저 낸 세금만큼 빼면 그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맞죠? 똑같은 취지예요. 나중에 낼 세금에서 빼니까 그만큼 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오케이? 예, 그래서 매입세 공제될 때는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개정 과목 잡아야 암기해요. 알죠? 암기. 나올 때마다 암기하셔야 돼. 되세요?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다 화면에 띄웠어요. 이거를 어떻게 하시면 되냐? 그냥 이거 하시면 돼. 매입세 공제될 때 쓰는 개정 과목이 부가세 대급금이고 얘는 자산이다. 이렇게만 외우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B가 C한테 500원에 판매했을 때 분계 끊어볼게요. 그러면 B 입장에서는 C한테 5월 7일 날 550원 받았죠? 맞죠? 물론 이 550원은 500원과 부가가치세 50원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그러면 차변에 현금 받았다라고 가정. 알죠? 그러면 B 입장에서는 아싸, 나 제품 550원 다 먹는다 이래요? 아니죠. 500원만 내 거고 50원은 7월 25일까지 내야 될 부채네 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부채가 대변에 50원을 잡혀야 돼요. 그럼 만약에 시험에서는 주로 제품 판 거 내거든요. 그럼 B 입장에서는 C한테 550원 받았지만 500원만 본인의 매출이라고 생각하겠죠. 그죠? 그래서 대변에는 제품 매출 500원 아래서 걸려요. 되세요? 그러면 나머지 50원은 부채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불러요. 자, 이렇게 외우시면 돼. 매출세액은 부가세 예수금 이렇게. 알았죠? 이거 다 외우실 필요 없어. 언제 다 외워 여러분들. 간단하게 외우세요. 매입세 공제는 부가세 대급금 자산. 매출세액은 부가세 예수금인데 요건 세무서에 갖다 낼 부채니까 부채 이렇게. 알았죠? 근데 우리가 예수금은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그죠? 원천징수 할 때 예수금 쓰잖아요. 맞죠? 걔랑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뭐냐면 보세요. B 입장에서는 제3자인 C가 내야 될 50원을 미리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 거죠. 7월 25일까지 내야 될 거. 맞죠? 미리 받아서 보관하고 있으니까 예수금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 원천징수 관련 예수금하고 일반적인 예수금을 구분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부가세를 붙여버리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아직. 그럼 제가 넘어갈게요. 라고 할게요. 아직. 할게요. 자, 그럼 우리가 아까 마지막 날이 6월 30일이었죠. 우리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에 대해서 7월 25일까지 낸다면서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외우실게요. 항상 그 기간의 종료일 있죠. 그 기간의 종료일로 어떻게 하냐면 요 부가세 대급금하고요. 부가세 예수금을 상기한다라고 해요. 상계. 부가세 대급금하고 부가세 예수금 상계. 왜냐면 내가 내야 될 세금을 6월 30일 날 구해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 마치 12월 30일 날 선납세금 상기하잖아요, 여러분들. 똑같아요. 정리.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 보시면. 그럼 일단 부가세 예수금 대변이니까 정리하려면 어디로 가요? 차변.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부가세 대급금은 자산이니까 정리하려면 어디로 가요? 대변. 그죠? 그러면 6월 30일 입장에서 B는 7월 25일까지 내야 될 세금이 40원 있는 거죠. 그럼 이 40원은 성격이 뭘까요? 부채예요, 부채. 왜 부채냐면 6월 30일 입장에선 7월 25일까지 25일 뒤에 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40원만큼. 맞죠? 의무니까 대변 빵꾸 나는 건 부채 개정 과목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낯설지 않은 개정 과목이에요. 뭐냐면 미지급 세금이에요. 아직 안 낸 세금을 우리가 미지급 세금이라 하잖아요. 되세요? 이렇게? 자, 그럼 그랬다가 이제 7월 25일 날이 돼요. 이제 신고 납부해요. 그럼 이 세금 40원 내겠죠? 7월 25일 날. 이거 세금과 공과 처리해요? 이게 대표적인 오류 수정 문제예요. 어떻게 출제하냐? 이렇게 출제. 보시면 어떻게 출제하냐면 우리가 시험에서요. 회사가 7월 25일 날
부가가치세 40원을 내면서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였다 이렇게 줘요. 오류 수정을. 세금과 공과예요? 아니죠. 미지급 세금 잡혀져 있는 걸 낸 거니까 미지급 세금과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장난친다니까요, 여러분들. 세금과 공과 처리하면 안 된다고요. 나는 미지급 세금 잡아놨단 말이에요, 부채를. 그걸 낸 거니까 부채 의무를 다한 거잖아요. 알죠? 이렇게 오류 수정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에서. 이게 대표적인 오류 수정 문제거든요. 장난 잘 치는. 알죠? 그리고 실제로 현금으로 냈다라고 하면 대변에 현금 40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알죠?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회사가 납부할 때는요, 미리 부채를 잡아놔요, 종료일 날. 알죠? 잡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미지급 세금을 감소시켜야지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좋은 말 할 때, 좋은 말 할 때.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 시험에 많이 나온다니까요. 알죠? 넘어갈게요. 넘어가요?